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평면 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입체 도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만날까요? 우리 다양한 입체 도형들이 있는데 이를 두 가지로 표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다면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회전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기둥, 각불 이런 것들을 다면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돌려서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해서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두루마리 휴지 같은 그런 형태들 있죠. 그리고 원뿔 이런 형태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전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각불대 그리고 원뿔대라는 것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다면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다면체가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회전체를 살펴보면서 다면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입체 도형을 이해할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를 측정하는 파트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인 흐름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면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면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는 뭘까요? 많을 다자죠. 그죠? 그래서 뭔가 면이 많대. 맞아요.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여야 돼요. 그래서 둘러싸인 이 입체 도형을 우리는 다면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 다면체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면입니다. 자, 면은 당연히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들이야. 그럼 이 면 하나하나는 다각형이기 때문에 평면 도형입니다. 이 평면 도형들이 모여서 둘러싸여서 무엇을 만든다? 입체 도형인 다면체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선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죠? 자, 그것이 이제는 입체 도형으로 와서는 뭐가 될까요? 모서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꼭지점이라는 것은 그죠?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의 꼭지점 똑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요런 것들이 꼭지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요 녀석, 각불대. 자, 각불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 형태는 뭐죠? 각불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죠. 그런데 이 각불의 형태에서 탁 하고 이 밑면과 평행하게 탁 하고 잘라냈어요. 그러면 윗부분은 또 뭐가 생길까요? 또 각불이 생기죠. 그럼 그 아랫부분 탁 하고 잘랐을 때 아래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각불대라고 불러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각불대라는 것은 각불의 밑면에 내가 평행하게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불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다음 표를 맞추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입체 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삼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뭐죠?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냥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뿔에서도 당연히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자, 기둥과 지금 뿔의 차이점 느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삼각뿔 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은 뭐예요? 삼각형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의 모양을 바라볼 건데 여기선 달라집니다. 자, 기둥에선 옆면의 모양이 당연히 그쵸?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뿔이니까 위로 뾰족하게 솟았으니까 삼각형의 모양이 되겠죠. 뿔은. 그 다음 자, 삼각뿔 대를 잘 보셔야 돼요. 삼각뿔 대는 이 옆면의 모양이 뭘까요? 옆면의 모양이 이 한 쌍이 평행한 사다리꼴. 오호, 사다리꼴의 형태구나. 밑면의 모양은 다 똑같아. 그래서 삼각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얘는 기둥, 얘는 뿔, 얘는 뿔대라고 표현이 되었구나. 요거 차이점 느껴주시면 되고요.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도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지금 그림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떠올려 보신다면 면과 꼭지점과 모서리의 개수가 똑같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죠? 얘랑 얘는요, 그 개수는 똑같아요. 그죠? 옆면의 모양은 다르지만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는 똑같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조금 더 파악하실 때 편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면은 당연히 옆에 삼각 기둥이니까 당연히 옆면이 3개고 위아래 뚜껑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5개가 되겠다. 자, 뿔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밑면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삼각, 사각, 오각 어떤 우리가 모양이 오던 간에 여기에서는 그 모양에다가 예를 들어 사각형이었다면 옆면이 4개, 위아래 뚜껑 2개 붙겠죠. 이를 더하시는 거고 뿔은 어떻게?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개가 되겠다. 자,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5개가 되고요.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 한번 파악할까요?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기둥이 되니까 삼각형일 때는 꼭지점이 아래 있는 거 하나만 바라봐도 3개야. 그러면 기둥은 위에도 똑같은 쌍으로 하나 더 있겠죠.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가 된다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 초등학생인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파악하시고 그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사각기둥은 몇 개일까요? 꼭지점이. 8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뿔은 어떻게 될까요? 뿔은 그 모양, 그러니까 삼각형 이 밑면의 모양이라면 거기다 1을 더하시면 되겠죠. 꼭지점이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에다가 1을 더하는 거구나. 사각뿔은 그러면 4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뿔대는 똑같은 개수로 이루어지니까 6개가 된다라고 파악을 했고요. 모서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지 마시고요. 특징을 이용해서 하세요. 자,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여기 모서리 3개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 당연히 3개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세우는 녀석도 3개가 있겠죠.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몇 개? 9개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똑같이 삼각뿔 때도 9개가 되겠죠? 얘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뿔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래에 우리가 삼각형이었다면 3개가 이루어졌겠고 그 다음에 얘를 세우는 녀석이 3개가 만들어지겠구나. 곱하기 2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6개. 다시 얘는 9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둥과 뿔과 뿔대의 형태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그들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어요. 자, 이제는 좀 특별한 녀석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정다면체예요. 사실 정다면체만 선생님이 따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해도 30분, 1시간 선생님 채울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다면체는 오직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습니다.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정다면체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뜻을 수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것을 정다면체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든 면이 뭐래요? 합동이래요. 그 정다각형이래. 자, 우리가 아까 면으로 둘러싸인 게 입체도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둘러싸이는 각각의 면들이 다 합동이래. 근데 그냥 합동이 아니라 어떤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그 도형들이 모두 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로 둘러싸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녀석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야 돼. 얘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불러줍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지금 정팔면체 그림 있잖아. 그럼 얘가 꼭지점이야. 맞죠? 그럼 여기 면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요. 이쪽의 꼭지점에서도 면이 4개가 모여서 하나의 꼭지점이 이루어야 된다고. 여기서도 4개가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모든 그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된대요. 이게 조건이에요. 얘만 만족하면 안 돼요. 얘도 만족해야 돼요. 그 2개가 다 만족이 돼야지만 얘를 정다면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다면체는 오직 5개밖에 없다. 그래서 막 우리가 예전에 막 어떤 우주, 뭐 불, 그다음에 물, 바람
이 우주를 이루는 그것을 정다면체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면체다라고 표현을 한 녀석은 잘 보세요. 정삼각형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자, 정다면체를 이루는 그 도형의 형태는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끝. 육각형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조건 두 개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보세요. 모양이 이거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을 볼게요. 여기도 정삼각형이었고 여기도 정삼각형이었죠. 어때? 이것들 중에서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사각형은 얘가 있고요. 정오각형은 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정사면체부터 바라보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녀석 중에 보면 얘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야. 그리고 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얘를 봤더니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5개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 6개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럼 평평해지잖아. 60도가 6개 있으면 360도 돼서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지지 않고 평면으로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삼각형을 못 써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넘어간 거야. 정사각형으로 넘어갔더니 어때? 얘들아 단순하게 생각해서 종이 2개를 이렇게 겹치면 이게 입체가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3개는 모여야 요 입체의 한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3개는 있어야 돼. 그래서 늘 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부터 출발합니다. 2개는 안 돼요. 하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얘도 3개부터 출발해. 4개를 하려고 했더니 9, 4, 36, 90도 곱하기 4 해서 360도. 얘도 평평해져요. 그래서 여기 3개, 4개는 안 돼. 그래서 다음으로 정오각형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한지도 이유도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조금 연결을 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정육면체였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지는 정다면체는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정오각형으로 넘어갔고요. 정오각형 당연히 3개부터 출발합니다. 4개는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4개로는 우리가 이 입체의 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들을 각각을 체크할 건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려고 노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되게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을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 세상에 5개밖에 없잖아? 그럼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형들은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면과 모서리의 꼭지점의 개수도 내가 조금 외워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면의 개수 갑니다. 정사면체 얘는 뿔의 형태죠. 그래서 4개예요. 그 다음 모서리는 6개. 그리고 꼭지점 다시 4개입니다. 됐죠? 정육면체는 우리가 늘 주사위 모양을 많이 봤기 때문에 면, 모서리, 꼭지점 여러분들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그 수 그대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죠? 요거는 그나마 조금 그려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팔면체에서 우리가 면의 개수는 봐봐. 면의 개수는 외우지 않아도 돼. 왜냐면 정팔면체는 8개고요. 정십이면체는 12개고요. 정이십면체는 20개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 면의 개수는 8개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2개예요. 그리고 얘는 20개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자, 모서리의 개수야. 모서리는 여기 4개, 여기도 4개, 옆으로 4개, 그래서 12개가 돼요. 당연히 꼭지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위아래 2개를 더해서 6개가 된다라는 건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두시고, 이거는 진짜 못 그려. 이것도 못 그려요. 선생님 그리라 그래도 못 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서 내가 면모서리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선생님 좀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얘랑 얘는 조금 그리려고 하면 겨냥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자, 얘네들은 우리가 조금 더 외우기 쉽게 그 요령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면의 개수 12개고 면의 개수 20개인 거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얘랑 얘는 잘 보면 자, 여기 지금 이 면의 가운데다가 내가 다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을 하잖아. 즉 얘를 꼭 그 면에 지금 맞게 요 안으로 똑 하고 넣어버리면 얘가 탁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면의 개수와 이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면의 개수와 이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 되게 재미있는 거는 얘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면이 있잖아. 여기 면에다가 내가 가운데다 다 점을 찍어가지고 즉 거기에다 얘를 꼭 요 속으로 넣어서 꽉 맞춰봤어. 그랬더니 얘가 쏙 들어가. 그 면의 꼭지점이 딱 개수가 맞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그 모양들을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미지로. 아, 여기 쏙 들어오니까 면과 이 꼭지점의 개수, 여기 면과 꼭지점의 개수가 같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크로스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 모서리의 개수는 30개로 똑같구나. 이렇게 외우면 어때? 할만하겠죠? 그래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서 아, 쌍대모 다면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거 외우실 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다면체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다음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표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모두 같나요? 같아요? 그죠? 아까 선생님 플러스 해가지고 요거 같아야지만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표현을 했잖아. 같습니다. 띵동.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도보다 작다. 360도보다 같거나 크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 입체가 만들어질까? 그냥 평평한 면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해도 띵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세 가지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3개, 정사각형 1개, 정오각형 1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들도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다면체고요. 이제는 회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회전체야. 회전시킵니다. 자, 어떤 축을 기준으로 축을 꽂아놓고 휘리릭 돌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도형이 회전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기둥, 원뿔, 구 이런 녀석들이 모두 다 회전체예요. 그 기준은 회전축 얘를 기준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의 출발선도 이렇게 평면 도형인 예를 들어서 직각인 삼각형을 회전축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돌렸을 때는 원뿔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고 회전체에서만 만들어진 용어가 있죠. 뭐냐 하면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지는 자, 요때 만들어지는 요 녀석을 생기는 요 선, 얘를 모선이라고 표현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회전축이구나. 뭐 나머지 밑면과 옆면은 다 아시는 사실. 그죠? 그러면 얘도 각뿔대와 똑같이 원뿔이라는 것을 탁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어요. 그 아랫부분을 원뿔대라고 해요.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생기는 요 부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이름을 말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회전체 이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얘를 회전시켰어. 또르륵 한번 굴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유, 못생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원기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 상상해 보세요. 회전체는 자꾸 상상해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상상하세요. 돌려. 휙. 그죠? 원뿔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휘리릭. 어떤 평면 도형을 돌렸습니까? 사다리꼴이죠. 근데 이제 얘가 직각인, 그죠? 그래서 얘는 돌리면 이렇게 원이 되고 이렇게 원이 되고요. 얘는 뒤로 가겠죠? 이렇게 원뿔대가 되는 거죠. 요거는요. 당연히 우리가 그쵸 많이 굴리고 있는 공, 그죠? 구 형태입니다. 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재미있는 건 봐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회전축을 다른 데다 옮기면 다른 모양 돼요. 그죠?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요 녀석 봐라. 그죠? 9라는 녀석은요. 내가 회전축 이쪽으로 해서 이 반원을 돌려도 똑같은 모양. 회전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모양.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된다. 그죠? 그래서 회전축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같은 모양이 되는 건 9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각각의 우리가 회전체, 회전축 우리가 체크를 할 건데 이제 단면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건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상상하시면서 예전에 이런 거 막 잘하는 친구들이 지우개 많이 잘라본 친구들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죠? 자, 지우개는 보통 뭐 직육면체가 많긴 하지만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막 잘라보는 거지. 그랬을 때 생기는 그 단면의 모양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전체의 이 회전축의 수직이다라는 표현이 이거야. 이거는 김밥 자르는 거. 그죠? 수직. 그래서 축이 있으면 수직, 축이 있으면 수직, 축이 있으면 수직. 모두 다 똑같이 원의 형태입니다. 그죠? 원의 형태예요. 하지만 기둥은 원의 이 크기까지 똑같아. 하지만 원뿔 때 구는 그 크기는 달라요. 그거 차이점 기억하시고 축을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양이 다 달라. 그 평면 도형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직사각형 되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얘는 사다리꼴이 되고 얘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이 항상 원인 것. 뭐 있을까요? 그냥 그림 보니까 딱 보이죠? 어떻게 잘라도 다 원인 거. 이거 나왔잖아. 요 녀석. 요 녀석은 특이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축도 여러 개 다 만들어지고. 그지? 그래서 9가 된다라는 거 그 특징으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개도 모양만 살펴볼게요. 자, 원계동의 전개도 쫙 펼쳤어요.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모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원의 둘레가 여기 펼쳤을 때 이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측정할 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전개도의 특징 잘 살펴두시고요. 원뿔 전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없죠. 이거 아니에요? 원뿔 할 때 이거 반드시 이렇게 굴려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뿔의 전개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해서 같구나. 얘가 모선이 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원뿔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요. 일단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시고 위에 뚜껑 하나 더 달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원의 둘레는 얘랑 똑같고요. 이 아래에 있는 원의 둘레는 요 녀석이랑 똑같습니다. 옆부분이 모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측정할 때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살피면 되고 요거 간단한 대답만 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원뿔대와 그 전개도에서 A, B, C의 값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A는 몇이겠어요? 요거 보고. 3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당연히 C는 뭐예요? 얘가 모선이 되니까 6이 되는 거고 그 아래 B는 당연히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전체적인 우리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쫙 살펴봤어요. 어땠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요. 우리가 측정 파트에 들어갑니다. 측정했을 때는 이 오늘 했던 그 도형들의 특징들을 잘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했던 모양들 잘 살펴주시고 우리가 주위에서 있었던 입체 도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연결이 잘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 더욱더 재미있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